자, 일단은 여러분들 6평 푸신다고 고생했고요. 일단 6평이 이번에 시험이 뭐 알다시피 쉽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점수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뭐가 어려웠고 내가 뭐가 안 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긴 문장에서 자, 한 문장이 막 6줄, 7줄, 뭐 4줄은 거의 기본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막 추상적이어서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긴 문장 해석이라는 게,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패턴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자, 이게 언제 된 거냐면 2018, 자, 2019, 요때 트렌드예요. 자, 우리 절대평가가 되면서 첫 해 있죠? 자, 그때 뭐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쉬워질 거다. 뭐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고, 이런 거죠. 추상적인 지문이 사라지고 문제들은 깔끔해지는데 해석의 길이, 한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번에 이제 2020하고 2021, 작년, 재작년에 요 느낌이 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6평 때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6평은 여러분 고난도가 맞습니다. 고난도가 됐을 때 뭐 1등급 비율이 4%, 5% 이 정도 됐을 때 여지 없어요, 정말. 자, 이번에 빈순삽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뭐 난이도가 있었죠. 뭐 엄청 어렵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충분히 난이도가 뭐 정답률 50대 다 깨지면서 고난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빈순삽이 어렵다 일단.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인 건데, 그럼 빈순삽 제외한 나머지 유형이 어려웠느냐, 추상적이었느냐 이런 거 없고요. 나머지 유형들은 다 깔끔했고 풀만했고, 자, 해석적인 요소에서 긴 문장 해석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빈순삽은 여지없이 어려웠다 플러스 긴 문장 해석. 오케이?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긴 문장 해석이다 라고 하면, 자, 스스로 이제 고민해 볼 거는 뭐냐 라고 하면, 일단 기본이 되어 있느냐. 자, 기본은 일단 끊어읽기죠. 자, 끊어읽기가 되느냐와 의미 덩어리 인식. 자, 요게 되느냐인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내가 했던 게 구문 스견을도 했었고 어법 기출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뭐 끊어읽기는 안 가르쳤습니다만 의미 덩어리 인식은 다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기본이 되어 있느냐는 어떤 기준이냐면 시험장 말고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문장을 봤을 때 끊어읽기가 되고 의미 덩어리가 묶이고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수식하고 이런 거 알면 이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 그 제한 시간 내에서 아웃풋 나오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너랑 나랑의 차이점이 뭘까?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이 했죠. 좀 더가 아니고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영어를. 그리고 익숙할 거예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얘게 이것이 익숙하냐? 자, 그럼 익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반복 읽기. 귀찮아요. 상당히 귀찮은데 이거 하셔야 돼. 하셔야지 늘어. 자, 볼게요. 우리 여기 분석한 프린트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해결책을 좀 먼저 보세요. 해결책. 자, 해결책에서 2번, 여러분 2번 노출 빈도 높이기 거기다 별표 좀 해주시고, 노출 빈도 높이기 별표 해주시고, 자, read a lot 이렇게 돼 있죠. read a lot 많이 읽어라 이건데, 자, 뭐 무턱대고 더 많이 읽으면 안 되고요. 스마트하게 읽어야죠. 그 밑에 어렵다고 느낀 문장 밑줄 그시고, 어렵다고 느낀 문장 밑줄 그시고, 괄호치고 형광펜 필수라고 씁시다. 형광펜 필수. 자, 어떤 나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거죠.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렵다고 느낀 문장이 있으면 형광펜을 꼭 하세요. 되겠죠? 형광펜을 한 다음에, 자, 구조 분석 후 반복 읽기. 그 다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읽기 동그라미 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읽기 동그라미 별표. 진리죠? 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읽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근데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구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문장을 막 적고,
자, 그 시간에 차라리 읽어. 두 번, 세 번 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문노트 꼭 만들어야지 만드시는데 뭐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자체로 형광펜 해버리고 구조 분석을 해. 끊어읽기 하고 뭐가 뭐 수식하는지 보고 자, 지식적으로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문장의 패턴은 그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보였으면 그 다음도 안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익숙해질 때까지 자, 내가 몰랐던 문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문장을 호흡을 가지면서 읽어보는 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냥 10문장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내가 어려웠던 문장을 10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자, 5줄이야.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고 의미덩어리까지 인식했어. 근데 5줄을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5줄이 다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문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건데 자, 실전이라고 하면 자, 이제 B2S and focus 내가 매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거 지겨워야죠, 여러분. B2S랑 and focus가 적용이 돼서 자,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이거는 자, 문장의 중심점 찾기입니다. 문장의 중심점 찾기. 자, 우리 구문하는 목적이 뭐죠? 문장을 보고 포인트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문장을 보고 포인트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모든 말을 다 입력하고 모든 말을 다 들고 들어가고 지쳐요. 죽어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긴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시험 치면서 좀 문장이 튕겼고 해석이 잘 안 되고 헷갈려 이랬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하면 본인이 제일 첫 번째 해볼 거는 아, 내가 긴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나? 그러면 다시 보셔야죠. 보시면서 끊어읽기도 해보고 의미덩어리 인식도 해보고 되네 이거는. 아,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못했네. 아, 익숙하지 않구나. 반복 읽어야겠구나. 근데 반복 읽는데 모든 말을 다 이해하면서 모든 그 5줄을 다 보는 게 아니구나. B2S나 and focus을 적용하면서 문장의 중심점을 찾아야겠구나. 자, 어디부터 안 됐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구문노트 만들지 말라고 했죠? 한 문장을 썼다고 칠게. 그럼 한 문장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앞뒤 문장과의 문맥을 봐야지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문노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너가 공부하는 교재나 그냥 뭐 과제물 이런 거에서 바로 거기다가 형광펜하고 분석하고 반복 읽고 익숙해지고 필요하면 그냥 러프하게 찢으세요. 그냥 찢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다가 버려. 다 했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이쁘게 공부를 하지 마요. 그냥 빠르게 해야 돼.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돼. 자,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평가원이 끝나면 제일 첫 번째 화두가 있어요. 뭐 이번에 빈칸이 죽었다. 순서가 패턴이 변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해석적 요소에서 본인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막 추상적 해석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자체에 충실하는 거지. 이것들 끊어읽기, 의미덩어리 인식, 익숙함, 반복 읽기, 포인트 찾기. 알겠죠? 안 됐던 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문 시그널 교재 다 있죠? 자, 구문 시그널 교재에서 그 챕터 10이 있어요. 실전 문장 해석. 자, 요거 170문장.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마지막에 구문 시그널 끝내면서 170문장 이 정도만 해석이 다 되면 자, 시험장 들어가서 그게 뭔가 스트러글링 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복습하시는 것도. 반복 읽기죠. 복습은 반복 읽기. 물론 분석도 하시고. 자, 필요하면 우리 실장님한테 요청하세요. 요청하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라 다 해서 줄 거니까. 교재 다 있잖아요. 예, 수업했던 거. 뭐 그 구문 시간 끝나고 온 학생들은 필요하면은 요청하시면 프린트 줄게요. 그거 170문장을 읽어보고 어려운 문장은 구조 분석하고 그리고 포인트 찾아보고 다시 한번 반복 읽고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170문장을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이번에 6평 정도 수준의 해석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렇다고 평가원이 지금 이번 정도 수준의 해석보다 더 어렵게 낼 것이냐? 어려워봐야 조금 더 어렵겠죠. 단어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구문이 막 헷갈리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번에는 그냥 한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 중에서 이런 학생도 있을걸요. 갑자기 막 영어가 훅 떨어져가지고 어우씨 어떡하지? 이유가 뭘까? 영어는 언어거든요. 감이 떨어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6개월 쉬었다. 그럼 이번 같은 6평 정도의 수준에서 6개월 쉬고 시험 치면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길어버리니까 감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시 뭐 해보기가 힘든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어는 좋은 게 뭐야? 원래 실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실력을. 다시 감이 올라와요. 단 노력이 필요하겠지. 노력이. 여러분들 뭐 꾸준히 지금 뭐 공부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잘했을 거고 또 그리고 6평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4번 그죠? 쇼타임 내 거 2번, 서바이벌 2번 해갖고 4번을 했기 때문에 뭐 연습은 충분히 해고 들어갔다 생각해요. 자, 점수 때 비교하는 거를 3월, 4월 점수랑 비교하시면 안 돼. 교육종합평가는 차원이 달라요. 3월, 4월 점수는 높았는데 수능 6평 때 떨어졌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는 있고 자, 우리 최근에 했던 그 서바이벌 쇼타임 있죠? 그 점수랑 비교해 보시면 줄이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고난도 한 4%, 5%, 6%대 1등급 비율이다라는 걸 걸고서 생각을 해보면 3월, 4월과 비교하는 건 좀 무의미하죠. 알겠죠? 그러면 굉장히 뭐 자존감만 떨어져요. 3, 4월에는 이랬는데 뭐야? 이게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 시험을 쳐본 겁니다. 이제. 그죠? 잘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화두는 다시 긴 문장 해석. 이건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고 자, 2018, 2019의 트렌드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잘 안 보였을 뿐인 거지 다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알겠죠? 자, 그럼 프린트에서 출제 경향을 좀 볼게요. 출제 경향. 자, 1번 패턴과 해석의 지저분함이었다. 방금 이제 해석 얘기를 했습니다. 긴 문장 해석. 그리고 어려운 듯 한 번쯤 봤던 어렵지 않은 어휘들이 많았다. 이게 뭔 소리요? 자, 대표적으로 31번 빈칸의 선택지에서 unconditional 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unconditional 알아요? 알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렇지 않아? 되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conditional도 뭔가 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컨디션은 컨디션이니까 컨디션이 좋은? 말이 안 되죠. unconditional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 뜻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알 듯한데 모를 단어 이런 단어들의 등장이 좀 많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뭐랄까 놓고 있었거나 좀 약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석적인 면에서 튕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래 여지없이 빈칸 순서 삽입은 난이도가 있었고 정답률 50 거의 다 깨졌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 포인트인데 36번 순서가 ACB였다. ACB라서 고민했나요 혹시? 내가 항상 순서 수업할 때 뭐라 그래요? 답이 ACB일 수도 있다. 굳이 B나 C부터 보지 말고 A부터 보고 차곡차곡 가자. 이따가 좀 이따 해설할게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강생들은 충분히 잘 대응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또 답이 ACB가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도 답은 ACB였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가. 근데 정답률은 28 나오더라. 28.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ACB 같은데 설마 이러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편견 가져버리면요 거기 빠져버려요. 무조건 빠져버려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편견 갖지 마세요 이러면서. 문장 삽입도 막 그 단절 막 이런 거 하면서 편견 갖지면 안 돼 이러잖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도표 정답이 2번이었다. 문제가 될까요? 뭐 그냥 10초 20초 더 쓰면 되는 거를 뭐. 도표 정답은 꼭 3번 4번 5번이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빈칸 31번. 요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문제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점이면 3점 나와야 되고 2점이면 2점 나와야죠. 그죠? 수능은 안 그럴 겁니다. 수능은 아마 이제 6평에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조절이 좀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31번이 이번에 오답률 1위거든요. 오답률 1위. 근데 3점 붙어줘야 31번에 3점 붙은 적도 있어요. 3점 붙어줘야 이게 조금 뭐랄까 학생들이 긴장하고 푸는데 2점인데 했더니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문제. 요거는 이제 뭐 수능은 안 그럴 겁니다. 당연히. 43번 어휘가 정답이 2번이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꼭 뭐 작문 어휘는 답이 뭐 D나 E가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다 읽으면서 문맥 보고 흐름 보면서 정답 근거 찾으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번이어서 땡큐였죠 뭐. 그죠? 자, 밑주름이 엄청 의미 있었네. 내가 꾸준히 얘기했어 너희한테. 밑주름이를 무조건 주제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주제일 수도 있으나 얘는 주제의 반대일 수도 있고, 자, 빈칸처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제가 아닌 주제의 반대였던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밑주름이는 계속 진화할 건데 진화해봐야 빈칸이다 그냥. 그죠? 계속 그랬죠? 기억나죠? 자, 뭐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EBS out 별표하세요. EBS out.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N수생들은 EBS의 맛을 본 학생들이어서 참 아쉽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고3들은 뭐 EBS 연계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들어는 봤으나 자, 근데 어쨌든 EBS 연계가 없다는 얘기는요. 믿을 구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EBS 연계라는 거는 어떤 문제였냐면 어법, 어휘, 빈칸 2개, 순서 하나, 문장 삽입 하나, 무관한 문장 하나. 와, 괜찮죠? 만약에 연계가 다 타버리면 거저먹는 문제인데 고난도 구간이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EBS 연계 학생들이 상당히 올인을 해서 그 점수에 펌핑이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근데 올해는 정말 그냥 진검승부야. 실력 승부를 치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래요. 나는 좀 나오길 바랬어요. EBS가 그래도 간접 연계를 해도 그래도 한 2개, 3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사실 독해 연습하고 수능탕 영어하고 나중에 찍기 하려고 다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나와줘야 너희들한테 편해요. 나 같은 강사들은 EBS 말고도 다른 수업도 잘 되는 강사들은 EBS 없는 게 편하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준비 시간도 떨어지고 다른 강의가 더 워낙에 이제 매력적이니까 잘 할 텐데. 근데 너희만 생각하면 EBS 펌핑이 있는 게 낫거든요. 훨씬 편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EBS만 있으면 2등급 받는 건 너무 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등급 받는 건 이제 빈순삽에 대한 능력이 좀 있어긴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가 지금 다 사라진 겁니다. 자, EBS 교재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듣고 수업 교재하고 내 주간지 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게 낫습니다. EBS 교재로 공부하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EBS 교재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EBS 교재가 물론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자, 수업, 그다음에 내 주간지, 오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 여기 내에서 더 필요하다 만약에 자기가 그러면 요청해요. 연구소 요청하면 다 자료는 언제든 더 나가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일단은 아마 충분히 숙제 내에서 다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EBS는 이제 잊으세요. 우리 이제 내신들 곧 이제 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신이 끝나고 나왔을 때 EBS 교재는 버리셔도 괜찮다. 혹시 그럼 9평 때 나오면 어떡해요? 9평 나오면 수능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EBS 연계는 뭐 그냥 EBS 연계 잘하는 선생님 몇 명 있잖아요. 다행히 그중에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EBS 연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완전 진검승부. 실력으로, 온리 실력으로. 자, 해결책 가봅시다. 해결책에 딱 첫 번째 딱 써있는 게 기본에 충실하자. 자, 지금 기본에 충실하자 해석 얘기했고요. 기본이라고 하면 어휘도 있죠. 어휘. 자, 1번에 어휘 암기라 돼 있는데 내가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암기한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나만의 어휘 노트가 반드시 하나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혼자 과제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렇구나 하고 해석 보고 단어 이 뜻이구나 넘어가. 다음에 또 몰라요. 그쵸? 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으면 기회죠. 이 어휘 암기하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또 문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어휘를 찾는 거예요. 그걸 암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외운 어휘장 반복인데 종종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어휘장을 어떤 게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합니다. 고3들이. 그러면 나는 되질문해요.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어떤 어휘장 했니? 그럼 뭐라고 어떻게 했대? 그거 다시 봐라. 이럽니다. 여러분들 어휘장은 그놈이에요. 시중에 어휘장들 쭉 모아놓고 보면 80% 겹쳐요. 단어들이. 응?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뭐 마케팅 잘해서 잘 팔린 단어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단어장이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놈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어휘장을 새롭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어휘장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수업에서 지금 우리 일주일에 200개씩 하잖아요. 7화부터 300개 늘릴 겁니다. 예. 그럼 뭐 동의되죠? 300개 늘려도. 늘려야 된다 생각하지 않니? 동의 안 돼요? 되죠? 예. 아마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300개로 늘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근데 또 워크북이 있잖아요. 우리 워크북. 이 워크북도 꼭 좀 하시고. 왜냐면 문맥상 어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워크북이 그걸 연습시킨 거니까. 자, 그러니까 2번은 노출 빈도 높이긴 얘기했고 3번 유형별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취약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 습득 및 연습이라 돼 있는데 내가 어려웠던 문제 있죠. 그것들을 잘 하셔야 하고 특히 빈순삽, 자 빈순삽 제외한 나머지 유형 중에서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유형은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빈순삽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는 충분히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3점짜리 중에서는 본인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평가되면서 패턴이 뭐냐면 문장 삽입과 순서, 특히 순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빈칸은 명확해지고 쉬워지고 있다. 그죠? 계속 얘기했었죠. 오늘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간지에서 특히 킬러킬 스토리 1 과제물 있죠. 그죠? 그 워크북을 꼭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정말 내가 얘기하지만 킬러킬 스토리 1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솔직히 그 한 문제가 평범한 10문제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컬로 가는 거야, 컬로. 그래서 어려워서 고민하게 만들고 합리적 고난도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막 이렇게 있잖아. 빈칸 5개, 순서 5개, 문제설 5개, 어휘 5개, 밑줄임이 5개. 그 다음에 주제 하나, 제목 하나,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하나, 요약문 하나, 장문어휘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너가 필요한 유형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고난도 유형은 많이 있어요. 매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자기가 취약 유형들을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실전 시험장 전략. 뭐 이것도 내가 많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6평 전에 계속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듣기 중에 독해 10문제, 30분 동안 10문제, 즉 빈순삽 제외한 나머지 10문제 여기까지 가서 80점 확보가 되고 자 20분 8문제 빈순삽 2점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빈순삽 3점 중에서 도전해서 플러스 알파 1등급까지 가라. 자 이거는 전제가 뭐였죠? 고난도 4%, 5% 1등급 비율일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 전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평균 점수 8점 난다고 했어요. 다 시뮬레이션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의고사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이따 8월 나중에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쭉 수능까지 한 14회 정도 14주를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으로는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또 우리 나가니까 이제 과제 모의고사로 그걸로 연습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실전 모의고사 써있지만 서바이벌 모의고사, 쇼타임 모의고사.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 넘기시면 최근 3년간의 등급 변화를 좀 볼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등급 변화를 좀 볼게요. 2019학년도의 별표 좀 할까요? 자,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6평이 4.19, 수능이 5.30, 9평은 7.92. 오케이? 자, 아마 이 패턴을 좀 따라가기 싶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해보자면 굳이 나한테 예측 원한다면 이게 보통 6평이 어려우면 9평이 쉽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그 사이 내려고 하지만 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6평 4.19인데 근데 2등급을 봐봐. 10.0이야. 이건 뭐야? 뭔 소리야? 이거는 킬러도 어렵고 준킬러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수능을 보세요. 5.30인데 2등은 14.34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킬러만 어려웠다. 킬러 빈순삽만 어려웠다. 이 말이죠. 자, 9평은 보기 쉽네요. 그 패턴을 보면 이번에 9평이 이번 6평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평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지금 현재 점수보다 10점 올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1등급이 이미 1등급이라면 나 100점 받겠다. 2등급이면 나 무조건 1등급 진입하겠다. 3등급이면 상황에 따라서 2등급 목표 3고 할 수도 있고 1등급 갈 수도 있고 4등급이면 3등급 목표 아닙니다. 무조건 2등급 목표는 잡아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9평에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점수보다 10점 올리겠다.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받아내겠다. 오케이? 2등급 학생들은 무조건 1등급 받아셔야 되고 1등급 학생들은 무조건 100점 목표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동력이 생기죠. 동기부여도 되고요. 맞죠? 자, 2019학년도의 패턴을 따라가지 싶은데 근데 그 의미 없는 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눈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 항상 4%, 5% 정답 1등급 비율에 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오는 건 괜찮아요. 쉽게 공부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고 2020학년도 어때? 6평은 7.76, 9평은 5.88, 수능은 7.43. 자, 9평이 좀 쉬웠네요. 9평이 좀 어려웠죠? 수능이 중간 맞출라 했겠죠? 근데 이제 좀 뒤쪽으로 갔죠? 자, 2021 6평 8.73, 9평 5.75 여지 없죠? 쉬우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어떤 뜻이 있을까? 아, 야, 5.75 맞춰서 공부해 이랬단 말이에요. 수능 뚜껑 열었더니 12.66 미쳤다. 왜 그럴까? 작년에 이거 수능 친다 뭐라 했어요? 코로나 이슈라서 좀 평이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올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유, 설마요. 혹시나 이럴 수 있어요. 막 저기 일본 올림픽 하고 난리 나가지고 막 또 넘어오고 막 코로나 막 팬데믹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 막 시키고 학교 막 문 닫고 막 진짜 수능 연기도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일이 안 벌어질 거잖아요. 그죠? 일본 안 갈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백신 맞는다며 고3들 화이자 맞는다던데? 그지? N생들도 이제 대체로 맞는다 하더라고요. 나도 막 좀 맞고 싶은데. 이 고3 강사들은 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고 싶어요, 진짜. 진짜 막 굴뚝 같아요. 빨리 맞고 싶다. 근데 이게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다. 차라리 미국 갔다 올까? 미국 가면은 그냥 약국 가면은 놔준대 공짜로. 그래서 그냥 가갖고 맞을까? 맞고 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 다 백신 맞을 거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6평이 5%대 정도라고 이제 예측을 다 합니다만 그러면 9평 같은 경우에는 한 7, 8%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은 결국 이제 5에서 8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눈이 그래도 8 이러지 말고 4, 5 가 있습니다. 자, 4, 5는 여지 없는 게 빈순삽은 무조건 어렵다. 그죠? 무조건 꼬아요. 그 문제들 중에서 몇 개 꼬아. 그래서 이제 1등급 비율을 쭉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예요. 이번엔 긴 문장 해석인 거고 어떤 다른 유형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 듣기를 꼬는 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른 유형들이 어렵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이번에 허드는 이거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 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을 깨버린 거는. 알겠죠? 자, 등급 변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커리큘럼. 세미파이널이 이제 7월에 시작이 되면 자, 7월에는 이제 킬렉터스 파이널 교재로 3주 정도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그래서 빈순삽 등등 고난도 유형들을 마무리를 지어줄 거고 이제 킬렉터스 교재의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 계속 이제 나가는 것들 손글씨 해설지 항상 활용 잘 하셔야 되고 자, 파이널 마찬가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다음에 역시 또 과제물. 과제물 가장 중요한 거 킬러클 스토리 1 과제물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날 좀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디서 안 됐느냐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는 그래 좋아 잘했고 이제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점수로만 그냥 드러난 나는 92점이구나. 나는 85점이구나. 나는 4등급이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점수인데 시험장에서 이 정도 고난도 수준에서 내가 뭐가 안 보이더라. 뭐가 안 됐더라. 뭐가 됐더라. 된 거는 잘했고 안 된 게 뭐냐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걸 극복을 해내셔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9평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비율적 따지면요. 한 5%가 6등급이 6월이고 9월이 한 7, 8%라고 치면 일반적인 점수는 5점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10점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 노력을 해갖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직하게 다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내가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6평이 의미가 없으면
좀 쉬웠으면 그냥 뭐 30분 내에서 총평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프린트 줬고 끝날 수도 있고 했는데 오늘 내가 2시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문제풀이라는 게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시험장에서 이거구나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커리큘럼을 잘 봐봐. 킬러 클래스 1을 했죠. 기출. 그 다음에 어법 기출을 했고 그 다음에 킬러 클래스 2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제 6평에서 모의고사 치고 봤어요. 그쵸? 내가 계속 했던 말 그대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해준 수업이 평가원 패턴을 가지고선 이렇게 풀어라 했거든. 그러니까 평가원 패턴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본인께 되어야 해요. 알겠죠? 네. 자, 문제를 좀 볼까요? 자기 시험지를 피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그 뒤에다 문제는 다 붙어 있긴 하거든. 네, 프린트로 보면 아마 조금 줄이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시험지 있으면 시험지를 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31번부터 해줄게요. 31번. 자, 우리 31번 빈칸을 보면 요게 이제 정답률이 23%가 나왔어요. 단어 빈칸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단어 빈칸이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30이 깨지진 않았는데 20%대란 얘기는 그냥 죽으란 얘기인데 사실은. 일단은 자 보세요.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빈칸은 제발 어떻게 해라? 빈칸 자리 먼저 읽고 자 타겟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라. 그쵸? 자 요거는 그냥 진리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 수강생들은 빈칸을 보통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잡아내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따라오면서 내가 초반에 빈칸에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빈칸이 커버할 수 있는 게 빈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빈칸 4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유형들도 빈칸이 많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밑주름이나 뭐 주제 제목 요지 뭐 그죠? 요양문, 무관한 문장 어휘 다 빈칸으로 공부하면서 잡을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빈칸 자체에 대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 첫 번째 들어갈 거는 빈칸 자리를 보고 타겟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면 글을 읽을 때 답만 찾아 나가는 거죠. 논리나 문맥 따윈 필요가 없다. 그 빈칸이 원하는 말에 부합하는 말에 집중을 해라 라는 거고 타겟팅이 안 되면 정말 정석대로 논리독해를 적용해서 답을 내라 라는 거였죠. 꾸준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31번요. 나는 이제 내가 이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나도 그날 당일날 4시 반에 시험지 받아가지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혼자 처박혀가지고 풀었어요. 31번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금방 풀었습니다. 타겟팅 딱 되고 여기 있네 답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나는 강사니까 학생 마인드가 한번 배워보잖아요. 어렵겠다 싶었어요. 어려운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죠? 타겟팅해라. 타겟팅하면 빈칸이 원하는 말만 찾자. 논리 문맥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항상 또 뭐라 그래? B2S 얘기하면서 자 이해되는 말에 집중하자. 이해 안 되면 독자로서 이해 안 되면 버려라 이런 말 계속 많이 하죠. 그죠? 이게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학생들이 모든 말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해도 답은 내게 해주는 게 평가원 문제인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한 게 뭐예요? 이해 안 되면 독자로서 이해 안 되면 버려라. 어쩔 수 없다. 이해되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걸로 답을 내자 라고 했던 건데 자 볼게. 타겟팅이 되냐?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빈칸 문장 먼저 읽을게.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이 butterfly collecting이 사용되어질 수 있대요. 뭐야? 형용사인 mere와 함께. 자, to indicate 보여주기 위해서. a person of 빈칸의 academic status를. 자, 한번 타겟팅은 대충 읽고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타겟팅을 걸 거면 시간을 충분히 쓰셔가지고 전략을 잡는 겁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butterfly collecting이 자 보세요. 자, butterfly collecting이 자 mere 요거와 함께 사용이 된대요. butterfly collecting이 mere와 함께 사용이 된대요. 자, 왜? 이유가 뭐야? 빈칸의 학업 지위의 추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빈칸 타겟팅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근데 이건 지금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자, 타겟팅을 걸었을 때 뭔가를 다 들고 들어가기 버겁다면 일단 하나 찾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치? 자, 내가 어떻게 했냐? 자, 일단 요거 butterfly collecting mirror가 함께 사용된다. 이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위에서. 비슷한 말이라도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한 언급되는 부분 찾기. 일단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왜 그런지 이유를 찾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답이거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걸 찾자 먼저. 이걸 찾자 먼저. 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butterfly collecting이 mirror와 함께 사용되는데 왜요? 빈칸의 학업주의의 추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다 들고 들어가기엔 버겁지 않니? 좀? 그지? 그럼 하나 일단 먼저 들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빈칸 문장이 뭔가 분석이 돼서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이걸 찾아야겠다 라는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타겟팅이니까 얘들아. 맞죠? 네. 자, 그러면 butterfly collecting mirror가 함께 사용된다. 이 말과 관련된 말을 찾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올 테니까. 똑같은 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비슷한 말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자, 일단 갑니다. 자, 첫 문장 가보세요. 일단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 문제가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냐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지문에 대한 구조 분석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지문이 소재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요렇게가 요게 빈칸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걸어요. 자, 잘 봐요. 그냥 되게 막 일반적인 소재 확장 구조네요. 근거 나오고 부연 설명 걸고 빈칸이니까 같은 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반적이면 지문이 어때야 돼요? 근거 나왔고 여기서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빈칸의 근거가 명확하게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B라고 하면 얘는 S 근거, 포괄적 근거, 구체적 근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B to S. 어려운 포인트를 주면, 포괄적인 말을 주면 쉬운 말을 준다. 그걸 찾아봐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또? 혹시 이해 안 되면 버려라. 시험장에선 과감해지셔야 한다. 이해되는 말로 답을 내셔야 한다. 괜히 이해 안 되는 말 때문에 쫄아봐야, 고민해봐야 너만 손해다.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참 이게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 독자한테 있어서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찾아놓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이런 거야. 찾았다. 좀 더 쉬운 말 찾아야지. 뭐야, 씨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러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패턴대로 가면 이 말이 쉬워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 나와야 돼요. 솔직히 2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3점 붙었으면 오케이, 뭐 인정. 근데 자,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 위에도 물음표가 뜨는데 독자로서 이 문제를 만약에 타겟팅을 안 걸고 위협부터 읽었다. 멘붕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러면서. 빈칸 읽고 읽다 보면 비슷한 말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런 거. 자, 근데 잘 생각해봐. 타겟팅을 걸고 그에 맞는 말을 찾겠다. 읽었어. 꺼져. 안 맞아. 똑같은 말 나왔는데 비슷한 말. 확인해볼까? 이해 안 돼. 꺼져. 그래, 답 내자 이걸로. 이런 단순하고 심플하고 확실한 자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답을 내겠지. 맞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따라올게요. 뭘 찾자 일단? butterfly collecting이 mirror와 함께 사용된다. 이 말과 비슷한 걸 좀 찾아보자. 올라가요. 그 이유가 그리고 빈칸이다. 네,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 The growth부터 두 줄 내려가면 art critic. 프린트는 조금 다를 겁니다. 줄이. 자, art critic 걸어닫고 주어가 길어요. 자, 이게 시험지에서 두 줄 반 나오는 이 주어인데 이 긴 주어를 갖다가 모든 말을 들고 들어간다? Nope, 그렇지 않죠. 한번 볼까요?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성장인데 학업적 어떤 분야나 서브 분야 의 성장은 such as 뭐와 같은 art, history 뭐 등등등 이런 거와 같은 그렇구나 하면 되죠. 뭐 여기서 다 모든 말을 어떻게 모든 말을 다 머릿속에 넣으면서 가요. 지치죠. 그러면 help produce 돕습니다. 만들도록 principles and practices 원칙이나 실행들을요.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선택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what was worthy of keeping 자 무엇을 키핑하기에 가치 있는지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끊어보세요. 자 빈칸에서 원하는 게 뭐였다? butterfly collecting과 mere가 함께 사용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그거랑 부합하는 말이 나와요? 일단 처음에 대응했을 때 안 나오죠. 첫 번째 문장 끊었죠. 거기다가 일단 무시라 쓸게요. 일단 무시. 그러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이 답의 근거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 애매한데 그걸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지치고 더 쫄고 답도 안 나옵니다. 일단은 무시합시다. 그죠? 이 자세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그 다음 보세요. moreover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as부터 걸어 as부터 두 줄 내려가서 century까지 걸어 자 and 세모 치고 또 as부터 걸어 그 다음 줄 decline까지 걸어 닫고 자 뭐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자 as 주어 동사 컴마 and a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자 이거 칠판 보세요. 이 문장 구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않니? 자 부사절 and 부사절 and 부사절 주절 누가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뭐 얘기할 것 같아? and focus 얘기할 것 같죠? 그죠? 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and focus는 내 의견이 아닙니다. 신텍스의 기본이에요. 영어 문장 구조론의 기본입니다. 자 주절을 기점으로 앞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은 중심점은 아니다. 자 그 말을 물론 이해하면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헷갈린다. 일단 과감히 버려라.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읽으면서 이해 안 되면 버려라. 주절에 더 집중하시라 라는 거고 자 주절 뒤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은 거기는 분명히 중심점이다. 이런 말을 내가 계속 하잖아요. 자 봐봐. 요거 읽으면서 여기 물론 이해하면 좋아요. 이해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리고 그러면 호흡을 죽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심을 두란 얘기예요. 그치?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실전 시험장에서 중심 포인트를 잡는 end focus 그다음에 B2S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볼게. 그럼 as 여기 제껴놓고 그 다음 밑줄 볼게요. collecting부터 밑줄.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까지 밑줄 그시고 여기에 눈이 가야 돼요. 여기에 눈이. 알겠죠? collecting이 자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가치 있는 지적 축으로서 특히 과학 분야에서 오케이? 자 지금 빈칸에 봤던 말 다 나오지 않았니? 맞지 않아요? 자 거기 began to lose 걸어쳐 보세요. 걸어쳐 보시고 빈칸에다 화살표 일단 합시다. began to lose 걸어쳐 보시고 빈칸에다가 화살표. 결론적인 얘기가 물론 자 내가 이제 풀었던 걸 다시 알려줄게요. 타겟팅 걸었고요. collecting과 mere 요 관련된 말 찾으려고 했고요. 첫 문장을 봤을 때 없네요. 꺼지라고 했고 moreover 보면서 as 주어 동사의 주 읽으면서 그래 주절 여기 있네 이랬어요. 그렇다고 끝내진 않았어요. 자 일단 collecting은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가치 있는 지적 자산 축으로서 특히 과학 분야에서 자 고민해야죠. 빈칸 가봅시다 다시. butterfly collecting이 mere와 함께 사용됩니다. 왜요? 어떤 축을 보여주려고? 빈칸의 academic status 학업 지위를 보여주려고. 자 분명히 뭔가 lose 한다고 했으니까 빈칸 자리는 began to lose와 관련된 말일 거고 빈칸에다가 마이너스 써볼게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칠판 좀 봐주세요. 칠판 봐주세요. 여기서 지금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살짝 물음표인 거지. 포괄적이니까 명확한 근거 같기는 한데 이걸로 끝내긴 좀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여기 있는 말로 간단 말이야. 확인해야지 이러면 쉬운 말 나오겠지? 쉬운 말 나왔다면 이건 정답률이 훅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를 때려버리니까 학생들이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죠? 이해 안 돼? 버려. 과감해져. 자 그러면서 지금 되게 명확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버리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뭔가 시험 그 전에 많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게 대응이 됐었어야지 이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The really interesting, important aspects of 거기다가 여기다 쓰세요. 확인 과정 필수라서 볼게요. 확인 과정 필수. S 근거 찾자. S 근거 찾자라서 볼게요. 확인 과정 필수. S 근거 찾자. 자, 볼게요. The really interesting, important aspect of sciences were increasing those. 자, 지금 이걸 읽을 때 새로운 정보 찾기가 아니라 collecting이 어떤 지위를 잃는다 이런 말과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연결지어 잃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문장 간의 이미적 연결성을 보려고 하셔야 되고 빈칸의 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위를 잃었다 이런 걸 결정이 좀 나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계속 볼게요. 자, 새로운 정보 찾기 아니에요. 연결지어 읽기.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자, 어떤 사물의 분류인데 그 다음 밑줄 보세요. Collective no longer promise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출제자는 아마도 이 말을 밑줄은 지금 이 말을 학생들이 이해할 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점을 붙였나 봐요. 설마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자, cutting edge knowledge가 뭐야? 칼날의 지식이야. 통찰력 있는 지식. 뭔가 탁 배버리는 지식. 이거 알아? 통찰력이라는 말 알아? 근데 더 이상 약속된 생도 이걸 생산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말은 맞죠? 이건 되게 결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독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 무시 필수. 독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 무시 필수. 독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 무시 필수. 자, 물론 이해 안 된 말도 이해된 말로 역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죠. S로 B를 이해한다. 그죠? 이해된 말로 적용해서 이해한다. 이것도 있지만 해봐도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과감해지시라고요. 시험장에서. 알겠죠? 과감해지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 칠판 좀 봐줄게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 빈칸 타겟팅을 걸고 올라가서 자, 보고 꺼져. 답 나왔네. Begun to lose. 근데 포괄적이니까 확인해 볼게. 근데 뭐야? 이해가 안 돼. 그래. 버릴 거 버리고 이걸로 답을 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총 4문장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은 결론적으로 학생들한테 문제 푸는 사람들한테 근거를 주지를 못합니다. 시험장에서. 나중에 분석한 거 말고 우리 내신하는 거 아니잖아. 수능하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얘는 근거를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근거를 내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누군가 이러겠죠.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말 찾으세요. 이러겠죠. 자, 근데 그거는 되게 결론적인 이야기고 강사들도 막 10분 중간 고문해갖고 이거였고 이럴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장에서 정말 3분 4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같은 말 찾기를 하고 뭐 나발이고 됐고 자, 너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정말 과감해질 수 있느냐 타겟팅을 걸었고 그에 부합하는 말을 찾고 확인 과정을 해보려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 버리고 과감해지고 답을 찾는다. 자, 짝꿍 찾기나 같은 말 찾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인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전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꾸준히 연습했단 말이에요. 자, 31번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선지 반응률을 봐볼게요. 선지 반응률이 1번이 16, 2번이 22, 3번이 23, 4번이 18, 5번이 20. 미쳤죠? 매력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야? 지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틀린 거야. 지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 못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자, 지금 빈칸이 들어가면 마이너스고 여러분들 그걸 찾았다면 1번, 2번, 4번은 제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4번은 플러스니까. 1번 봐봐.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2번, novel, 신선한. 4번,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1번, 2번, 4번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5번인데 5번은 unconditional,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자, 내가 강사로서 너희한테 모든 단어를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가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르면 모른다는 전제하에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에다가 속어법 적용이라 쓰시고 5번에다가 속어법 적용. 속어법 적용. 그러니까 속어법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5번은 모르겠어. 컨디션 애매해. 나도.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이 맞으면 3번 고르고 3번이 틀리면 5번이 뭔지 몰라도 고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3번에 secondary 무슨 뜻이야?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 그럼 1번이 있고 얘는 2번 밀렸다는 얘기잖아. 그 3번 맞네요. 맞네요. 3번이 정답이죠. 5번이 아닌 이유는 3번이 나서 답이. 자, 5번은 뜻이 뭐야? 무조건적인. 어떻게 알아 이걸? 많이 봤을걸 근데 솔직히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많이 봤을걸.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지. 많이 모른다. 자, 여러분들 날 좀 볼게요. 우리 빈칸이라고 하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대응이 가능하고 내가 공을 들였던 게 빈칸입니다, 여러분. 계속 빈칸이 물론 빈칸 자체도 중요한데 빈칸 이외의 것도 다 커버 치니까 빈칸으로 계속 수업했던 건데 31번은 여러분들 어려웠어요, 인정. 근데 타겟팅 걸고 결론적으로 타겟팅 걸고 답을 찾아가면서 자 B2S 그 다음에 독자로서 이해한 데만 버리고 과감해지고 속어법 쓰고 이러면서 가면 딱 풀리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오히려 봐봐. 33번, 34번이 더 쉬웠습니다. 33번 잠깐 볼까요? 33번. 33, 34까지 하고 쉴게요. 좀만 힘내보세요. 네. 33번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던 중간 빈칸인데 왜냐면 빈칸 뒤에 어떤 말이 나와 있잖아요. 33번 보세요. 33번. 프린트에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구나. 프린트 안 나왔구나. 그 33번은 그냥 패턴만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자, 빈칸 위에를 내가 B라고 했어요. B. 자, 이건 써놓기만 하세요. BS. B에는 포괄적 근거. 자, S는 구체적 근거. 자,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중간 빈칸은 일단은 뭐 예외사항도 물론 많아요. 중간 빈칸에 대해서. 근데 90% 정도의 중간 빈칸은 이런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빈칸 먼저 읽고 만약에 타겟팅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아래로 가서 자, 답을 찾아라. 구체적 근거로. 혹시 쉬운 빈칸이면 이렇게 돼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확인 과정을 하시라. 자, 33번 빈칸이 43% 나왔거든요. 정답률이. 근데 솔직히 어려운 빈칸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빈칸이에요. 이거에 걸려요. 빈칸 보고 타겟팅이 되면서 자, 아래 가서 답이 나오네? 이건가? 확인할까? 확인되고 끝. 되게 정직하게. 중간 빈칸의 가장 기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필기만 좀 해두세요. 33번 빈칸인데 33번 빈칸 33번 중간 빈칸. 중간 빈칸이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9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빈칸들이 있어요. 중간 빈칸. 뭐 이것도 수업했었죠. 다 하긴 했었어요. 그 33번이 정답률 43%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빈칸들이 보면 정답률 그러니까 32번만 52%가 나올 거고 어쨌든 뭐 50이 깨지면서 40%대, 30%대, 20%대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31번이 20%대, 그 다음에 34번이 30%대, 33번이 40%대, 32번이 50%대. 그러니까 빈칸의 수준이 충분히 난이도는 있었는데 솔직히 어려운 빈칸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계속 수업했던 거고 내가 알려줬던 거 패턴 풀면 다 풀리는 충분히. 그 빈칸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빈칸. 네? 돼요. 되니까. 네, 포기하지 마시고. 34번.
가볼까요? 34번. 34번. 33번 나중에 다시 시험지 가서 요 패턴대로 풀어보세요. 충분히 될 겁니다. 아, 이거 안 넣어놨구나, 내가 거기다. 자, 34번 보세요. 자, 빈칸 자리 먼저 보고 타겟팅. 너무너무 가능해요. 자, 볼게. Not only does this result 동그라미 치고, 이 결과가 demonstrate that 빈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but it also 또한 그것이 shows that 보여준다. The choice of the songs. The choice of the songs에 밑줄 그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자, 일단은 34번인데, 자, this result. 이 결과가, 자, 1. 빈칸을 보여준다. 자, 2. 곡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 이거는 뭐 타겟팅 너무 가능하죠? 너무 가능하죠? 그죠? 아까 우리 31번보다 타겟팅 걸기 훨씬 쉽잖아요. 34번 3점짜리인데. 그렇잖아? 자, 그럼 이거 뭐야? This result라는 얘기는 위에서 뭔가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결과를 끌어낸 상태에서 이것이 뭘 보여주냐. 근데 곡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면 버리시면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니까. 이거 나오는 부분은 버려버리고. 그죠? 이게 아닌 다른 것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3점짜리 빈칸인데 이렇게 쉽게 타겟팅을 주고 쉽게 지문이 또 쉬우면 긴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택지를 꼬아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더 명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하고 빈칸을 결정을 하고 선택지로 가서 답을 찾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아닌 걸 지우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볼까요? 올라갑니다. 이제 그 뭔가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올라가 보면 딱 느껴질 거야. 자, Emma Bradley has investigated. 자, has investigated에 동그라미 치고요. 야, 연구했다, 조사했다 이 말이죠. 자, 연구 결과 찾자라고 써볼게요. 연구 결과 찾자라고 써볼게요. 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말 중간에 뭐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 쭉 나오는 말이 얘네가 로빈이라는 거 있죠. 로빈. 울새가 neighbors와 strangers의 소리를 구분하더라. 노래 소리를 이거거든. 이러다가 자, 중간에 however 찾아보세요. however 찾아보시고 별표하시고 반전 대응 필수 중간쯤에 however 나옵니다. 반전 대응 필수 질문이 쉬워요. 되게 34번답지 않게 쉬우면 쉬울수록 더 명확하게 빈칸 자리를 결정하시라. 그래야 선택지를 안 낚입니다. 라는 건데 자, 일단 however 나오니까 아직 이 연구가 끝난 게 아닌 거죠. however 이하가 더 중요한가 봐요. 가볼까요?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자, 이웃과 stranger에 대한 이러한 반응의 어떤 차이가 occurs, 발생했다. only when 동그라미 별표, 오직 언제만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이웃의 노래가 플레이 되어질 때에만 by a loudspeaker, 큰 스피커에 의해서, 시끄러운 스피커에 의해서 밑줄 그어볼까요? plays at the boundary, 밑줄 그어보세요. 위치했을 때, boundary에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the neighbor's territory와 the territory of the birds being tested 사이에서.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 boundary 내에서 있는 위치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 나올 때는 그럴 때만이야. only when이니까 완전 제한 걸고 있죠. 그럼 그게 아니면 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봐봐. 그 다음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동그라미 치고 결과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다른 boundary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할 수 없다가 될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스트레인저 노래라고 스트레인저 소리라고 뭐 판단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못 구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이버 소리를. 즉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운드리 내에서만 구별 가능이죠. 자, 빈칸 있으세요. 바운드리 내에서만 구별 가능. 빈칸 있으세요. 바운드리 내에서만 구별 가능. 이렇게 명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하셔야 해요. 3점 빈칸인데 지문 쉬우면. 바운드리 내에서만 구별 가능.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지 가서 소거를 시키자. 답을 찾지 마세요. 소거를 시켜서 답이 아닌 걸 지우자. 하나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좀 3점짜리 빈칸은 답이 답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1번. Variety and complexity. 바운드리와 관련이 없죠. X치고. Song volume. 이번에 volume에다 X치고 관련 없죠. 3번. The Robin's poor territorial sense. 자, poor territorial sense가 이게 key to survival이다. 이게 생존의 키인가요? poor한 게 no. 관련 없죠. 네, X치고. 4번. The Robin associated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locality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 4번이 답인데 답이 답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헷갈리는 거 애매하죠? 1번은 아니다. 2번도 아니다. 3번도 아니다. 결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팩트 파인딩 가지고 4번은 locality가 뭐야? locality와 local 지역? familiar song?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5번. The Robins are less responsive to recorded song. 아예 관련이 없죠. 관련 없음. 5번은. 자, 4번이 왜 답이죠? 나머지가 아니라서. 혹시 locality가 헷갈려? 나머지가 아니라서. 답이야. 4번에다가 소거법 적용이라 쓰시고요. 소거법 적용. 소거법을 할 거면 반드시 빈칸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결정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문 어려웠어? 쉬웠어? 충분히 쉬웠거든요. 그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제대로 적어라. 3점짜리니까. 알겠죠? locality가 뭐예요? 지역색, 지역적 특성.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이강학원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강학원 왔을 때 하지웅 목소리 들리면 하지웅입니다. 그렇지 않니? 왜냐면 나는 당연히 너희가 우리 내 바운드리잖아. 이게 지금 여기 쭉 있는 학생들과 나. 여기는 하지웅이 있는 장소니까. 자, 근데 길을 가다가 대치동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소리 들려. 하지웅 소리 같아.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구별이 안 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바운드리 내에서는 구별이 가능한데 너네 다 내 목소리 아니까. 그치? 근데 어디 다른 장소에서 우리 바운드리가 아닌 곳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이거 헷갈리는 거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locality가 familiar song과 연결된다. 이러는 거. 자, 근데 이건 답처럼 안 보여도 답이에요. 나머지가 아니라서.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순서랑 문장삽을 풀이하겠지만 빈칸 정말 여러분들 빈칸이 절대평가된다면 트렌드가 빈칸이 더 명확해지고 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트렌드가 잡혀 있었어. 뭐 빈칸 버리고 순서합이 적자. 근데 순서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빈칸은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사실 트렌드라는 게 뭔가 만들기 나름이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게 또 있고 하니까 빈칸 하면 어려우니까 버리자 하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버리자 하니까 학생들 기뻐하죠. 버릴게. 안 할래. 힘들어. 순서합이 하래 막 했어. 더 어려워져. 다 틀려. 점수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자, 빈칸은 분명히 트렌드는 명확해져요. 알겠죠? 평소보다 쉬워집니다. 솔직히 이게 상대평가였으면 이 정도 수준 빈칸들이면 정답률 50 다 넘어갈걸요? 아니면 50 원저리에 있거나. 근데 지금 너희의 학습 능력 자체의 어떤 현재 빈칸 학습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못 맞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했을 거예요. 내 수강생들이니까 나름 이제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왔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푸는 어떤 방법 다 알고 많이 접근해봤기 때문에 잘했을 거고 꾸준히 여러분 빈칸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맞춥시다. 알겠죠? 네, 꾸준히 얘기했던 거는 A도 처음에 올 수 있다. 그래서 A, C가 답일 수 있으니 자, 굳이 B나 C 말고 A부터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법을 잡아줬는데 자, 이런 거야. 그래 순서라는 게 자, 스킬 베이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문맥, 해석 기반 풀이가 돼야 된다고 했죠. 절대평가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글의 순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죠? 자, 보면 37번 잠깐 볼래? 37번. 37번에 여러분들 C의 but에다가 세모치고 자, C의 but에다가 세모치고 거기다 쓰세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쓸게요. C의 but에다가 세모치고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당연한 패턴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잡아줬던 게 절대평가된 이후의 순서들은 연결고리가 진짜 안 나온다.
결국 해석과 내용 기반 풀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순서 어렵기 때문에 순서가 어려우면 가장 뒤로 빼고 풀 수 있으면 풀고 말면 말아라. 이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여러분들 아직도 연결고리에 의존을 하거나 그거가 나와야지만 풀 수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연결고리 안 나와도 그냥 뭐 풀 수 있다. 나오면 땡큐.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3번까지라고 했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고 뭐 하자고 했니? 해석하고 자, 이해하자고 했고 자, 그 다음에 A로 가서 뭐 하자? 주어진 문장 다음 A를 붙여보고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가능하냐를 보자고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가능성 여부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OK, X, 물음표. 체크도 하시라고 했고 OK와 X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문장 A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와 B의 관계를 몰라 하지 마시고 B로 가서 주어진 문장과 B의 관계를 보면서 가능하냐를 보자고 했거든요. 자, OK, X, 물음표.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with 역시 또 100% 확신.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여기까지만 잘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대응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뭘 쥐고 있는 거죠? 주어진 문장과 A와 B의 내용을 쥐고 있는 거고 주어진 문장과 A의 관계, 주어진 문장과 B의 관계가 보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대응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자, 36번 따라옵니다. 주어진 문장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과 이해해볼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자, 지금 첫 문장에다 물음표 하시고 뭔 소리야 이거야. 자, this is really a paradox. 이거는 정말 모순은 아니거든. 컬런은 여러분 equal의 뜻이죠. 역시 즉 이런 뜻으로서 모순 아닌데 그 모순 아닌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컬런은 이제 B2S의 신호죠. 자, landmarks are themselves. 랜드마크는 그들 자신이고요. But they also define th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자, 또한 정의 내립니다. 이웃들을요.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요. 자, 뭐 얘기하는 것 같죠? 랜드마크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랜드마크는 그들 자신이고 자, 랜드마크는 이웃들을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서울에 랜드마크 뭐가 있어요? 63빌딩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롯데타워. 그죠? 뭐 한강시민공원, 뭐 랜드마크도 할 수 있죠. 자, 뭐 하여튼 어떤 백화점 등 이런 거 랜드마크. 그 주위로 정의 내리더라고. 우리 롯데타워 있고 그 주위로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잖아? 네, 그런 것처럼. 자, 일단은 이해되죠? 이해되죠? 첫 문장은 이해 안 되지만 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랜드마크 얘기하는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붙여보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 다음 A가 가능하냐만 생각하자고. B랑 C는 걱정하지 말고 자, 주어진 문장 다음 A 가능하냐 보는 건데 A 보세요.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인부터 campuses까지 걸어치고요. 중요한 말 아니죠? 자, researchers first collect. 연구자들은 첫 번째로 모았대요. A list of campus landmark from students. 학생들로부터 캠퍼스 랜드마크를 모았답니다. Then they ask. 그 다음에 요청했대요. Another group of student한테 to estimate. 추측해보라고, 예측해보라고, 측정해보라고. The distance between 여기를. 자, 주어 A의 내용밖에 없어요. 내용밖에 없죠. 자, A에다가 실험의 시작점이라고 써줄게요. 실험의 시작점. 내가 이게 여러분 답이 A, C, B이기 때문에 A, C, B 맞춰서 A는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나도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능은 한데 애매하네. 물음표 이랬어요. 자, A 왼쪽에다 물음표 쓸게요. 물음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좀 애매한 거죠. 실험이 바로 나오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걸 박아버리면 또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죠. A는 물음표 많이 뜬다. 너무 A에서는 너무 막 꼭 X나 물음표가 X나 OK 해야겠다는 고정관념과 막 강박관념 갖지 마라 라고 했었어요. 자, 나도 보세요. 나도 보시고 B. 자, A와 B의 관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B. 주어진 문장 다음 B 되느냐. 그 B 보면 가로치세요. These asymmetrical distance estimates. 걸어 닫고. These asymmetrical distance estimates. 걸어 닫고. 밑에 써있죠. 비대칭이라고. 비대칭이라고. 자, 주어진 문장에 이거 받아줄 게 있어요. this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비대칭 나와요? 주어진 문장에? 주어진 문장 내용이 비대칭이야?
랜드마크랑 그 주변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아니죠. 자, B는 절대 안 되죠. B 왼쪽에다가 X. 자, 그리고 B 지금 첫 번째에서 딱 안 된다 나왔을지라도 B 나머지 읽어 안 읽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면 내용 문맥 베이스니까. 그쵸? 네, 읽어놓을까요? 자, violate the most elemental principles. 자, 침해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Euclidean distance에 대해서. 이게 뭐야? 몰라. 설명하네.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A에서 B에 대한 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The same, 똑같아야 된다. As the distance from B to A. 요거를 침해한대, 이 비대칭이. Judgment of distance that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갔을 때 주어진 문장 A, B의 내용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과 A 관계, 주어진 문장 B 관계까지 봤죠. 그 다음은 대응하는 건데 칠판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대응 요거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B 이렇게 둘 중 하나라도 OK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stop을 하자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A, B를 정리한 다음에 C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A,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자, 둘 다 X나 or 물음표인 경우에는 뭐 하자고 했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를 확인하라고 했죠. 가능한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A, B 정리하면 무의미하거든. 둘 다 X나 물음표 썼다면. 자, 가능한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맥과 내용 베이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막 그냥 막 연결고리 찾고 막 끼워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충 B 보고 C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옛날 방식이고 옛날에 연결고리 많이 나왔을 때. 네. 연결고리 지금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 보시는 게 맞아, 순서가.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C 보면 끝나요. 자, C 볼게요. 여기는 지금 대응을 하면 A는 물음표, B는 X니까 C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건데 The remarkable finding 동그라미 쳐봅시다. The remarkable finding 동그라미. 자, 발견이니까 결과인데 이거.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landmark are just shorter. 자, 일반적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거리가 짧대요. Then distances from the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까지가. 자, C에다가 실험 결과라고 쓰시고요. 실험 결과. 지금 A와 B까지 다 내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대응이 바로 가능하네요. 자, 주어진 문장 다음 C만 생각하지 않고 A, B가 보였잖아요, 우리. 자, 이거는 일단 빼박입니다. A는 뭐였죠? A는 실험의 시작점, 과정이었죠? 자, 그 다음에 C, 실험의 결과니까 어쨌든 C는 주어진 문장과 관계 생각하기 전에 A를 보고 왔으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B는 근데 이제 어디 들어가냐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 끝났어요. 왜냐면 B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주어진 문장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어? 다시 봐봐. 주어지면 왜 안 돼요? 비대칭 나와 안 나와? 주어진 문장에 안 나오지. 절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이 뭐밖에 안 남죠? A, C, B밖에 안 남잖아. 끝? 이렇게 푸는 거야. 편견 갖지 말고 A, C, B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B는 여러분들 여기 못 가요. 여기 절대 못 가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A, B, C는 아니니까 요렇겠지. 당연한 조합상 끝났어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잖아. 근데 혹시 자기가 헷갈려도 그냥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굳이 자기가 찾고 싶다 싶으면 자, B에 This assignment of distance estimate를 찾으면 돼요. 자, 볼게요. C에 확인합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Like black holes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Landmarks seem to pull 밑줄 쭉 그으세요. Ordinary location toward themselves, but ordinary places do not 밑줄 쭉 그으시고 얘를 B의 this assignment에다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쵸? 정답률 28 나오던데 이거는 ACB라서 그런 거고 만약에 다른 조합이었으면은 뭐 정답률 충분히 뭐 60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37번 가볼게요. 37번. 자, 주어진 문장 해석하고 이해하자라는 거니까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한 회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투자할지 말지 shipbuilding. 뭐 shipbuilding 배 만드는 거니까 조선업.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자, 큰 범위에요. 충분히 큰 범위를 생산한다면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자, 그 모험이 이득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해석되죠? 이해되고요. 그 다음 A 가서 뭐 하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를 보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를 보자. 자,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가 있답니다.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 are made. 자, 두 종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And both the shipyards and the steelmakers. shipyard나 steelmakers가 end up profitable and happy. 자, 결론적으로 이득이 되고 행복하답니다. 자, 이 가벌리 means wretched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 다음 BA 붙였을 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모험이 이득이 될 거래. 좋은 결과가 있대요. 될 수도 있는데 내용밖에 없고 좀 애매합니다. 자, A 옆에다가 물음표 할게요. 왼쪽에 물음표. A는 특히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내용만 있고 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물음표 일단은 박아놓는 건 좀 위험하니까 오히려. 자, A 나머지 읽어 아니고 나머지 읽어야죠. There is a bad outcome. 나쁜 결과가 있다. in which 쭉쭉쭉쭉쭉. 오케이, 읽었다고 칠게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니다. B. B 가서 뭐 하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되는지를 보자. 그 B 보면 assume that, assume 동그라미 치고 예시 근거라 쓰세요. 가정해보자라는 거는 예시의 근거잖아요. 그렇죠? 가정해보자.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hipyard 뭔지 모르면 영어로 가져가요. 조선소는 조선소. 이게 유일한 스틸의 고객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주어진 문장 다음 B를 붙인다. 주어진 문장에서 모험이 이득이 될 거다. B 가정해보자. shipyard가 유일한 만약에 스틸의 커스터머다. 이건 예시의 시작점이다 봤을 때 뭐 안 될 건 없거든요. 좀 더 볼까요? Steel producers figure. 철강업자들이 알아차릴 거래. They'll make money. 돈 벌 거라고.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자, shipyard가 있는데 그들의 스틸을 사면 but not otherwise. 반대는 안 그렇대요. 자, 예시의 시작점으로 보고 B 왼쪽에다 OK 해볼게요. OK.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나는 B를 보고 가능한데 가능성 있으니까 스탑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는 조금 유연해도 괜찮거든요. A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막 OK나 X에 못 매지 마시고 그러니까 B는 예시 근거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스탑.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탑하면서 A 주어진 문장 A, B를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B는 가능하다. 자, A는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 가능하더라도 C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요걸 이제 먼저 보는 거죠. 이제. 자, 볼까요? B 나머지 보면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자, two possible outcomes에 밑줄 그으시고 아까 A 읽었던 게 뭐예요? Good outcome, bad outcome. 뭐 너무 가능하지 않니? 너무 가능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B 다음에 A, 오케이. B 다음에 A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자, C 어떻게 해요? 어디든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C를 봤을 때 얘들아, C를 보고 나서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넣어보고 소거를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거법. C를 갖다가. 자, 됐죠? 일단은 주어진 문장은 B 되고 B 다음에 A 완전 가능하고. 그럼 이제 볼게요. C 갈게요. But 하지만 one key input, 하나의 중요한 인풋은 is low cost steel. 낮은 비용의 철강이다. It must be produced nearby. 근처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The company's decision boils down to this. 그 회사의 결정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만약에 철강 회사가 근처에 있다면 invest in shipbuilding. shipbuilding에 투자해라. otherwise 반대로 don't invest. 투자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C를 생각했을 때 딱 어디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넣어보면서 소거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쵸? 자, 주어진 문장 다음 C 가능할까요? 붙여볼까요? 주어진 뭐라 끝났어? 그 뭐뭐 이득이 될 거다. C 하지만 일단은 뭐가 중요해? 낮은 철강 비용이 중요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능해? 가능해? 자, B 다음 A 사이에서는 절대 못 가죠. B 아까 two possible outcomes, good outcome, bad outcome이고 또 중요한 거 A 뒤에도 붙였을 때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B랑 A 다 철강 얘기하니까 저기서 C는 뭐야? 일단 철강 비용이 중요해. 근처에 있어야 돼. 이거 시작점이야, 시작점. 자, 그럼 봐봐. 7번 볼까? 여기서 C가 왜 여기가 들어가냐 하면 넣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접이 안 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C를 다 넣어보고 마지막 확인 사살 이렇게까지라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봐봐. 지금 37번은 정답률 38%이긴 한데 원래는 절대평가대에서 나온 패턴 보면 패턴은 맞아요. 패턴은 뭐 연결고리 하나 나오고 근데 이거보다 더 해석이 어렵고 좀 문맥이 더 어렵기도 해요. 지금 B 다음 A는 너무 가능해요. 이렇게 안 보이고 더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미 다 우리가 기초했으니까. 그쵸? 네. 자, 36, 37 이해되죠? 알겠죠? 순서. 자, 요거는 조금 시간 줘볼게요. 36, 37 두 개 합쳐서 1분만 줘볼 테니까 자기가 안 된 거를 빠르게 복습해보세요. 순서를 이해해보세요. 순서를 이해. 풀이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38, 39 문장 삽입 좀 볼게요. 38번은 자, 주어진 문장에다가 예측 가능이라고 쓸게요. 내가 스텝 1, 2, 3 잡아줘가지고 문장 삽입을 이제 수업했는데 스텝 1은 주어진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해보고 예측하는 과정. 예측이 되면 예측은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용만으로 예측하시면 안 되고 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예측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예측이 되면 쓰는 거고요.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A problem, however, is that 역접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는 이 문제의 어떤 전제 조건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는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문제가 감독관들이 일을 하는데 장소에서 어떤 장소? Apart from their employees. 자, 직원들과 떨어진 장소. 그래서 therefore not able to observe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그들의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 이 말은 잘 생각해보시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니? 그죠? 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걸 들고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예측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예측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뭐라고 했어? 문장 삽입을 자르라고 했죠. 5문제를 보고 기능적 단절, 내용적 단절로 찾으면서 예측이 지금처럼 적용이 되면 이것이 이렇게 지금 쉬운 문제죠. 적용이 되면 넣어보고 하면서 가시면 된다. 스텝 1 플러스 스텝 2인 거지. 그러니까. 그죠? 자, 볼게요. 1번 앞뒤를 볼게요. In most organizations, 대부분 조직에서 the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자, 그 직원의 직속 상관이 evaluate, 평가합니다. The employee's performance, 직원의 성과를요. 1번, this is because, this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것의 이유는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그 감독관이 직원의 어떤 성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providing supervision, 뭐 이런 거 등등등. 자, 1번의 this는 앞문장을 받아준다 볼 수 있고요. 자, 1번은 그럼 단절 아니고 주어진 문장 1번 들어갈 수 없고. 그죠? 자, 2번. Should supervisors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 밑줄 가볼까? They cannot observe. 밑줄 그시고. 그들이 평가할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잠깐만. 여기서 움찔하셔야 돼. 자,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 단절이라 보긴 힘들어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을까?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지 못한다. 자, 그 내용이 지금 2번에서 they cannot observe. 관찰할 수 없는 영역 평가해야 되냐. 자, 주어진 문장 다음 2번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to eliminate this dilemma. this dilemma의 동그라미 치고 3번이 매력적 오답이거든요. 그 this dilemma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2번도 사실 딜레마고요. 주어진 문장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3번에 넣었을 때 이게 오케이예요. 오케이. 3번 답이 되나요? 안 돼요. 왜요? 2번 다음에 주어진 문장 왔을 때 여기 역접이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역접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2점짜리니까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스텝 1 플러스 스텝 2 2점짜리니까 2점짜리도 물론 스텝 2에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스텝 1 플러스 스텝 2도 많이 등장을 해요. 자, 39번 가볼게요. 39번 39번에다 별표하시고요. 고난도 스텝 2라 쓸게요. 고난도 스텝 2. 스텝 3까지는 안 갑니다. 스텝 3는 이제 문맥까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스텝 2에 걸리죠. 자, 주어진 문장 뭐 this가 있어요. 연결고리 있는데 it's partly true 좀 짧아요. since once back 쭉 나오는데 주어진 문장 가지고 뭔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여기는. 자, 주어진 문장에다가 예측 금지 일단 있자. 자, 그리고 3점짜리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을 들고 들어가고 예측하고 이런 기대 자체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주어진 문장 들고 들어갔다 그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지금 보니까 주어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번부터 5번까지를 갈라서 1번 앞뒤를 보면서 기능적 단절, 내용적 단절 판단해보고 2번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단절이 없어요. 5번을 보세요. 5번. If slab ha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이게 지금 가격이 아니죠. 다 위에 읽었다 치는 겁니다. 위에 읽었다 칠게요. 예. 이러한 잠재적 대가죠, 대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시간을 좀 줘볼게요. 3번과 4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3번과 4번 거기에 this potential price를 받아줄 게 있는지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래요? 30초만. 자, 보세요. 지금 매력적 오답이 4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을 4번 넣었을 때 내용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답은 5번이야.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 내가 이 말? 기출문제 풀 때 항상 그러지 않았니? 2번도 내용상 괜찮아. 답은 근데 3번이야. 막 그러잖아.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출문제가 다 이래요. 여러분들. 자, 나랑 지금 수업했던 것들 기출문제나 기출이 아닌 것들조차도 지금 이 평가원 패턴에 안 맞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문제를 내는 기준이. 그걸 나는 갖고 수업을 한 사람이고 그거 알려준 거고. 자, 지금도 보면 다시 한번요. 내용상으로 4번 괜찮아요. 주어진 문장을 넣어도. 자, 그런데 답은 5번입니다. 5번에다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쓰세요. 항상 기능적 단절이 우선한다. 항상 기능적 단절이 우선한다. 항상 기능적 단절이 우선한다 라고 써줄게요. 항상 기능적 단절이 우선한다.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this potential price를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이 있겠죠. 주어진 문장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decreased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밑줄 그으시고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밑줄 그으시고 얘를 5번에 this potential price에다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스텝 2에 걸려서 끝나네요. 이렇게 푸는 거지 얘들아. 그치?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됐죠? 예, 문장 삽입자 역시 또 스텝 1, 2, 3 스텝 2에 거의 다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마지막 할게요. 21번 가보세요. 21번. 자, 밑주름이 여러분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야? 밑주름이는 제발 빈칸으로 바라보세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이게 지금 21, 22, 23, 24 같이 걸려 있다고 해서 이걸 자꾸 주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강사들까지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빈칸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 내가 계속 그랬죠. 진화한다고. 근데 밑줄름이 나왔을 때부터 그런 말 했었거든요. 이건 빈칸이다. 주제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완전 노골적으로 주제 반대로 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고른 물론 뭐 이제 만약에 단수 주제 찾기 생각하면 거기 뭐 1번이 이제 주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뭐 틀렸다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패턴에 주의하세요. 밑줄음이는 절대 주제 찾기는 아니다. 물론 주제일 수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빈칸으로 바라봐라. 밑줄에 그어진 말을 결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그죠? 자, 볼게요. 밑줄 자리 먼저 읽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또 자,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작은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이 낫다. than
밑줄 그어보세요.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box.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box. 밑줄 그으시고 자 여기다 쓰세요. 작자 의견 반대. 작자 의견 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잖아. 그치? 그럼 an empty box를 결론적으로 이게 뭔지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보면 작자 생각에 반대인 겁니다. 작자가 생각하기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거는. 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차라리 작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실망시켜 놨다. 어? 이러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빈칸은 결국에는 작자 생각에 반대가 되어야 하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야. 답을 찾아 나가는 건데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거기 on your own priorities 프린트는 아마 두세 번째 줄 될 것 같은데 on your own priorities 밑줄 그어보시고 with a phone and email off 여기까지 밑줄 on your own priorities with a phone and email off 밑줄 그으시고 작자 의견이라 써주세요. 작자 의견 너의 우선순위에 집중해라. 핸드폰이나 이메일은 끄고 이 말입니다. 내가 수능 끝나면 하는 짓인데 이거 수능 끝나고 그냥 정말 내신 학기 위해서 한 1, 2주 꺼놔버리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갔지만 항상 해외 떠나서 조용히 누워있어요. 거기서. 네. 조용히 나만의 장소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건 이제 작자 생각이죠. 너의 우선순위에 집중해라. 자 그러면서 I used to be 예시 나오니까 연결지어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거고 자 쭉 내려가 봐요. by definition 다 찾아보시고 this approach 동그라미 치고 this approach를 아까 우리 밑줄 걷던 거 있죠? on your own priorities 그거 요거 this approach에다가 화살표 해주시고 this approach에다가 화살표 해주시고 자 올게요. this approach goes against 이게 이제 반대로 간대요. the grain of 밑줄 그으세요.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밑줄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밑줄 그으시고 요 놈을 밑줄 an empty box에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others expectations and pressures they put on you 요거 놈을 an empty box에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밑줄이 많이 했잖아 우리. 빈칸이라 생각하면서 빈칸의 또 다른 버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좀 쉬웠어요. 답은 2번. 오케이,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칠판 좀 잠깐 보시고 나 좀 보시고 자 6평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첫 번째 자 어휘는 내가 충분한가 자 듣기는 문제가 없는가 듣기 오케이 하냐 그냥 기본이죠 이거 그죠? 듣기가 뭐 약한 사람도 있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해석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자 끊어읽기 자, 의미 덩어리 그 다음에 익숙함 충분하냐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에서 자 실전 시험장에서 중심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느냐 문장에서 가능하냐 그쵸? 자 B2S하고 엔드 포커스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별 풀이 전략이 충분히 있느냐 유형별 풀이 방법 충분히 습득이 돼 있느냐 자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한 자 대응이 가능하냐 자 그리고 특히 빈칸에 대해서 너무 쫄아있진 않느냐 오히려 빈칸이 쉽다니까 그치? 공부하는 게 차라리 어디 빈칸 4개 나오잖아 그죠? 이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서 절대평가되면서 10점의 여유가 있으니까 에휴 빈칸 하지마 이 잘못된 좀 트렌드가 잡혔어요 물론 강사들이 이끈 겁니다 그거는 나는 뭐 물론 이제 뭐 인강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게 막 아는 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현강에서는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내 수업을 듣고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절대평가되면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 빈칸 씌워주는데 학생들은 잘못된 트렌드 자꾸 따라가고 있는 거야. 순서 문장 삽입이 쉽대. 순서 어려워지는데 첫 해부터 그랬어요. 첫 해부터 사실. 그러니까 10점에 여유 있으니까 빈칸 버려. 뭐 EBS 커버 치면 돼. 근데 빈칸을 버려가지고 1등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온전히 실력으로 가야 되고 아마 지금은 충분히 학생들이 인지할 거예요. 빈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빈칸 순서 삽입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자, 특히 이제 빈칸. 자, 6번째. 실전 시험장 전략이 있냐. 전략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뭐 인강에서는 트렌드를 이렇게 막 이끄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 이런 것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인지할 것 같아요. 내 말을. 근데 현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사이즈도 훨씬 크고 학생들이 나를 좀 이제 많이 들어주고 하니까 현장 학생들은 계속 이제 인지를 하는 거지. 절대평가 되면서부터 계속. 물론 내가 너무 현장에만 많이 집중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다시 뭐 인강도 막 열심히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렌드는 내가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거야. 학기 초에도 그랬고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오히려 쉽다. 문장 삽입 원래 어려웠고 문장 삽입 근데 스텝 2로 가능하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된다면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 잘못된 트렌드 따라가지 마라.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빈칸을 놓치면요. 이게 다른 유형까지 놓쳐요. 자, 빈칸이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빈칸, 밑주름이, 그렇지?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요거는 직접적인 다 연결성 있는 문제. 빈칸을 공부하면 다 잡는 거죠. 자, 어휘하고 무관한 문장도 보면 이 두 개 같은 경우도 문맥력이기 때문에 빈칸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커버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유형 말고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순서 문장 삽입. 순서 문장 삽입은 그냥 그 자체 유형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순서 문장 삽입 죽어라 공부해봐야 다른 유형이 돈 못 줘요. 그 유형 맞추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면 빈칸에 집중을 하시고 순서 삽입 3점짜리 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 선택과 집중해야 되면 근데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최대한 먹으려고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실전 시험장 전략도 충분히 여러분들 잡아내실 수 있어야 하고. 오케이?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EBS가 이제 사라지면서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실력으로 승부를 쳐야 되는 유평이 왔기 때문에 시험이 왔기 때문에 수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조금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잘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수강생들 잘하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이제 쭉 내가 지금 해왔던 말하고 유평시험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내가 했던 말 중에서 잘못된 거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평가원을 따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가원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되게 나는 이제 보면 평가원 패턴 내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혹시 새로운 패턴 나오면 알려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패턴 나온 거 없어요. 없어요. 밑주름이가 주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패턴인가?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가 너무 일단 고생했어요. 안 된 걸 찾으세요. 안 된 거. 그러니까 된 거를 찾아가지고 만족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중에서 안 된 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극복을 해내셔야 된다. 구평을 잘 보셔야 돼요. 구평을 잘 보고 그래 수능까지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 일단 점수가 좋으면 안 불안하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리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쭉 달려가면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EBS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희들 쉽게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이해됐죠? 자, 6평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